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직 용자만이 풀 수 있는 11가지 미스테리 수수께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탐정소설 팬이라면 셜록 홈즈처럼 탐정 모자를 쓸 기회가 왔습니다. 원래 이런 모자는 사냥꾼 모자예요. 이미 홈즈 때문에 탐정 모자라는 딱지가 붙긴 했지만요. 저도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 등골이 오싹한 범죄 수수께끼들을 푸는데 딱 10초밖에 안 줄 거예요. 그렇다고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답을 찾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면 되니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 삶의 밝은 면에 합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실종된 아내. 브라운 씨의 부인이 실종됐습니다. 형사 한 명이 이 사건을 조사하러 왔어요. 브라운 씨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본 건 아침이었어요. 그녀는 아침을 먹고 있었죠. 제가 오후 6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아침 식사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지만 아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 형사는 즉시 브라운 씨를 체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형사가 브라운 부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침 식사는 여전히 기민하고 있었어요. 즉, 브라운 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현장을 꾸몄다는 뜻이죠. 2번, 미스테리한 살인. 춥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메리는 우울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도착한 지 30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됐어요. 경찰은 친구들을 신문을 했습니다. 로라는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나는 경찰에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샘은 뒤뜰에서 메리의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는 그 당시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메리를 죽였을까요? 놀랍게도 살인자는 2명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샘이에요. 춥고 비가 오는 날씨였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런 날씨에 어떻게 밖에서 책을 읽고 수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3번, 나쁜 징조. 한 부유한 사업가가 어느 날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고 그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순간 그의 보디가드가 그에게 다가와 사업가에게 이탈리아에는 차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원이 자신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하는 끔찍한 꿈을 꾸었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가는 이 말을 듣고 경호원을 바로 해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디가드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고용주를 보호하는 대신 잠을 자고 있었다는데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4번, 가스 누출. 이든을 죽이려고 한 시도가 있었어요. 누군가 그의 아파트에 가스가 새도록 조작했죠. 다행히도 이든은 살아는 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어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아파트를 조사해 범인이 남긴 장갑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든을 죽이려던 사람이 장갑을 찾으러 아파트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복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나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파트에 들어가 성냥을 켰습니다. 그 순간 경찰관들이 눈에 들어왔죠. 경찰들 중 한 명은 낯선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 명은 이 사람이 의심스럽지만 살인 미수죄를 저지른 범인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경찰관이 옳을까요? 어떠세요? 이거 냄새가 나나요? 그 남자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한 경찰관이 맞습니다. 최근에 가스 누출을 한 사람이라면 성냥을 켜지는 않을 거예요.
5번. 시골에서 일어난 미스테리. 경찰은 시골의 헛간에서 죽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헛간에는 양 몇 마리를 빼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남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는 땅에서 1.2m 떨어져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벽은 14.5m나 떨어져 있었죠. 그가 그 높이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목을 매달 수 있었을까요? 양들이 범죄를 자백하고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하하하,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 남자는 자살을 하기 위해 건초 더미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이 건초는 나중에 양들이 먹어버렸죠. 만일 양들이 살인범이라면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하하하, 말도 안 되죠. 6번. 비극적인 캠핑 여행. 한 무리의 친구들끼리 캠핑을 갔습니다. 그들 중 3명은 땔감을 가지러 갔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불이 붙어있는 캠프파이어 근처에서 죽어있는 루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남아있는 3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의 남자친구인 마크, 루시의 여동생 케이트, 루시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제스, 이렇게 3명이었죠. 경찰관들이 이들의 소지품도 조사했어요. 마크는 칼과 도끼를 가지고 있었고 케이트는 화장품이 많았으며 제스는 라이터, 팔찌, 구급상자, 잭나이프 및 여러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범인이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살인자는 제스였습니다. 그녀는 마크를 사랑했고 마크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길 바랐기 때문에 마크의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7번. 탈출로. 한 남자가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빛은 촛불이었죠. 방 밖으로 나가는 문은 3개 있었습니다. 그 문들 중 하나는 그를 밖으로 이끌어줄 터널이 있었습니다. 다른 2문 뒤에는 콘크리트 벽이 있었고요. 그 남자는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쇠는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남자는 방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나요? 그는 차례로 열쇠 구멍에 촛불을 가져갔습니다. 터널이 있는 문의 열쇠 구멍에서는 촛불의 불꽃이 움직이니까요. 8번. 원더우먼. 한 소녀가 마천루 43층 아파트의 창턱에 올라가 창문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쪽 부분을 닦더니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소녀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상처도 하나 없었을까요? 소녀는 발코니로 뛰어내렸거든요. 그녀는 바깥에서 창문을 닦고 싶었나 봐요. 9번. 열차 충돌. 서로 향해 달리는 열차 2대가 있었습니다. 2 열차는 같은 선로를 따라 가고 있었고 같은 날 7시였습니다. 그래도 열차는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열차 중 하나는 오전 7시에, 다른 하나는 오후 7시에 이동했기 때문이죠. 10번. 인질. 한 범죄자가 마이클과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범인은 마이클이 전화를 받도록 했지만 그가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어요. 도움을 요청한다면 범인은 가족 중 누군가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세요? 지금 집인데 너무 피곤하네요.
별로 비상사태가 아니면 내일 전화할게요. 이제 아이들 재우러 가야 해요. 놀랍게도 15분 후에 경찰이 굿줄에 나서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마이클은 어떻게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마이클이 말을 할 때 그는 도움, 집, 비상사태, 전화라는 단어 외에는 들리지 않게 음소거 버튼을 눌렀습니다. 11번 비행기 납치. 테러리스트가 비행기를 납치했어요. 비행기에는 많은 양의 금이 있었고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어요. 범인이 금을 손에 넣자마자 낙하산 11개를 요구했어요. 그는 낙하산 11개를 받자마자 하나를 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이 하나만 필요하면서 왜 11개나 달라고 했을까요? 똑똑한 범죄자네요. 그는 만약 자신이 11개의 낙하산을 요구하면 승무원이 범인과 인질들이 함께 뛰어내린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요구했던 11개의 낙하산 중 어느 하나도 고장난 것이 없을 테니까요. 어떤 수수께끼가 가장 어려웠나요? 아래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 가지 범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